겨울철은 여름과 달리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조함은 아토피의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정호 서울여성한의원 원장과 함께 아토피 환부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가 나고 딱지가 안 자도 가려움증 때문에 자꾸만 손이 가는 아토피 피부. 가려움을 관리해야 아토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환부의 관리 방법에 대해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토피 환자들이 호소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가려움이잖아요. 가렵다 보면 많이 긁기도 하고 상처도 나는데 가려움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아토피의 가려움증이 워낙 지독하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긁게 되고요. 긁게 되면 이로 인해서 상처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인 그런 염증들 그리고 거기에 그 감염이 발생해서 이런 생화학적인 그런 염증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또 자주 긁다 보니까 상처로 인해서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긁어서 상처가 나면은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즉 상처인데요. 상처, 즉 찰과상과 같이 광범위하게 피부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이때는 주변 조직으로 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이를 위해서 이 내복하는 한약 처방 이외에 그 원내에서 제조한 이런 한약 연고를 바로 그 감염 부위에 발라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해주고 또 항균 작용을 해주는 그런 입욕으로 사용하게 되는 외용의 네. 한약재를 가지고 그 상처 부위를 관리를 해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긁어서 상처가 났을 때에는 바로 연고를 바른 이후에 깨끗한 물로 또 씻어주고 그다음 다시 또 연고를 발라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네. 아토피 부위의 상처로 인한 염증이 지속적으로 주변 조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도 긁지 않아도 또 피부에 진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우선 아토피 자체가 피부에 다발하고 있고 또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런 염증이기 때문에 진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데요. 네. 이 아토피의 환부에서 흐르는 진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부 염이 발생한 이후에 생겨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산물이 피부 조직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주변 조직으로 점차 염증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이 진물이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진물이 흐르는 것을 어떤 반창고나 거즈 같은 걸로 막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토피의 또 다른 증상 중 하나가 가려움이 이제 밤에 더 심해진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밤에 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덜 가렵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우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좀 샤워를 한 이후에 나오게 되면 체온이 약간 내려갑니다. 그래서 샤워 전에 상태에서 샤워 이후에 체온이 좀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숙면을 취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담백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자리 들기 전에 칼로리가 높거나 각종 이 화학 조미료의 그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아토피 환자는 밤 사이에 이러한 물질들로 인해서 굉장히 증폭된 그 소양감, 즉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불면증이라든지 또 피로, 스트레스, 그로 인한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서 아토피 자체가 점차 그 악화되는 그런 걸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체온을 좀 낮게 해주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담백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려움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너무 자주 샤워를 하거나 씻는 것도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간격으로 씻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얼마나 자주 씻어야 되나요? 네. 특별히
몸을 씻는 이런 횟수나 주기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기 신체적인 컨디션, 뭐 땀의 배출이라든지 피부로 발산되는 이런 진물이나 노폐물의 양에 따라서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만 그 피부에서 진물이 많이 흐르고 있을 때에는 하루에 수차례 이상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주고 또 진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상규균이나 진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되면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처방하잖아요. 항생제를 복용해도 문제가 될 점은 없나요? 일단 아토피의 치료 중에 아토피 환자의 환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또는 진균과 같은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헤르페스가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감염증이 병발했을 때에는 이 감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한약 처방으로 변경해서 치료를 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치료가 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어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다소 좀 심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어떤 불면 또 고통을 초래하고 있을 때에는 짧게 항생제를 병용해서 투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아토피 환자가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항생제를 복용하고 난 이후에 알러지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갑자기 뭐 감기약을 좀 먹고 난 이후에 몸에 조금 완화되었던 아토피 증상이 굉장히 심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복용량과 기간은 조금 짧게 해주시고 급성기가 지나고 나면 바로 다시 한약 처방으로 조치를 하면 되겠고요. 다소 좀 가벼운 또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크지 않은 감염 증상의 경우에는 이러한 감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한약 처방으로 변경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잘 치료가 됩니다. 네, 뭐 아토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긁는 걸 잘 참지 못하니까 그냥 지켜보는 게 많이 안타까울 때도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어느 정도 학동기에 들어선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긁지 않도록 자꾸 티칭을 해주면 본인이 좀 절제를 하는 경우를 좀 볼 수 있긴 한데 유아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에 그 입원 환자로 심한 아토피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할 경우에는 손을 좀 묶어 놓는다든지 또는 벙어리 장갑을 끼워 놓고 소매하고 부착을 시켜서 긁더라도 손톱으로 인해서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긁어서 상처가 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좀 조치까지 취한 적도 있습니다. 집에서도 아이가 잠결에 너무 심하게 피부를 긁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긁고 있다면 이런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토피를 어떤 대증적인 약물로 가려움을 일시적으로 억제만 하려기보다는 근본적인 치료 과정을 겪게 되면 이 가려움증 자체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토피가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아토피는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질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나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 번 반복하기도 했고요. 사실 단순한 얘기이지만 우리가 옛말에 먹고 마시는 것이 피와 살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 이 피부 세포 또 각종 장기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음식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음식물이 온통 그 화학적인 그런 조미료라든지 가공 물질들로 가득한 것을 섭취하면서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피부 세포가 정상적일 리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런 물질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범람을 하면서 생겨난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식하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음식 또 물의 선택 이런 부분부터 보다 더 천연에 가까운 이런 물질들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평상시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피부에
바르고 침투시키고 생활을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도 결국은 잠깐 동안의 어떤 증상의 완화라든지 잠깐 동안의 유관적인 어떤 외형의 어떤 부드러움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피부에 침착이 되고 누적이 되었을 때는 피부 세포의 점진적인 변형 그리고 가려움과 염증의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물질을 피부에 접촉시켜서 바르고 흡수시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사상체질과 전문의 김정호 원장과 함께 아토피 환부의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에는 월요일이 더 힘들다는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해가 짧은 겨울에는 생체 리듬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면 부족을 느끼게 됩니다. 겨울철에 피로감을 더는 법, 월요병을 줄이는 방법을 살짝 알려드리면 일어나자마자 불을 켜서 공간을 밝게 만들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낮에 바깥에 나가서 잠깐 햇볕을 쬐면 뇌가 자극을 또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때 운동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